지금부터 IBS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양측의 2차 정전회담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인도주의 통로는 민간인이 주요 전투 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양측이 보장하는 일종의 피난로입니다. 회담 후 우크라이나 측 고문은 양측이 인도주의 통로를 함께 만들어 제공하고 민간인 대피 시 일시 휴전을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통로를 언제, 어디에 개설해 운영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포돌야크 고문은 조만간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위한 연락조율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피하자는 비료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 22조 2,6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 성장했습니다. 이마트자 회사 SSG닷컴의 온라인 매출 1조 4,924억 원을 합쳐도 쿠팡이 4조 원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쿠팡은 유료 멤버십 회원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900만을 돌파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로켓 선장과 수익성 개선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주가는 공모가 35달러를 밑돈 지 6개월째입니다. 이에 미국 워싱턴대가 6,600억 원을 투자하며 쿠팡의 미국 유명 대학의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조치 중 영업시간만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며 단계적 완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방역위로 측은 유행 점점을 지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측은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6명, 밤 11시로 소폭 조정해 주말부터 시행한 뒤 이후 인원과 시간 제한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조정안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사연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다짐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수업을 제때 듣고 할 일을 미루지 않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창하진 않지만 꼭 실천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는 목표를 세울 때 나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약간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고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거야말로 새학기 목표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거창한 목표를 잡아버리면 실패 시 겪을 좌절감과 죄책감은 다음 목표 설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각자만의 목표 설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맞게 새학기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휴식 갔던 방학이 끝나고 다시 수업을 들으려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수 있죠? 그래도 저희 인하대학교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 다른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며 유기,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유기. 동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함께 늙어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수업을 통해 반려견의 성격, 품종의 역사, 기를 때 특징들과 추가로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선정해 꿀팁까지 전해드리는 알찬 구성. 반려동물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박사연 아나운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 유기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날을 고대하며 이번 주 견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육을 맡은 저는 훈련사 박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볼 강아지의 종은 바로 푸들인데요. 독일 원산이지만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로 알려져 있는 푸들은 대부분의 개, 고양이와는 다르게 털이 거의 빠지지 않는 종입니다. 또한 성격, 크기, 모질, 지능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견 중 하나라고 해요. 푸들의 종류는 어깨까지의 높이를 뜻하는 최고를 기준으로 하여 스탠다드, 미니어처, 토이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 부모가 토이 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새끼의 최고가 미니어처급이 된다면 혈통과 관계없이 미니어처 푸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푸들이란 종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푸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교시는) 푸들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푸들은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지내놓으면서 다른 개들보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뛰어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혁 훈련사는 보호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최고로 푸들을 꼽으며 푸들이 보호자의 우울한 감정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이 뛰어나다는 특성은 장점과 동시에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애착이 많은 만큼 끊임없이 보호자의 관심을 갈구하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가장 많이 타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집을 비우는 동안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리불안이 매우 심하니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보더콜리라고 하는 견종에 이어 머리가 좋은 게 2위에 항상 랭크되는 푸들은 좋은 머리로 상당히 얄미운 짓도 잘하는 편입니다. 혼날 때는 다른 견종에 비해 철저히 반성하는 척을 한다던가 보호자의 훈육 의도를 이해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얄미운 짓을 해도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며 애교를 부리면 저희 보호자들은 스르륵 바로 풀려버리기 마련이죠. 그럼 나비효가의 첫사랑 듣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 시간에 제가 푸들은 독일이 원산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선 푸들은 독일어로 물에 뛰어들어 첨벙첨벙 수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냥개를 키우는 전통이 발달했던 독일답게 푸들 또한 원래 사냥개였다고 해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죠? 원래 사냥개들은 직접 사냥을 하는 것보단 사람의 사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푸들은 오리 사냥을 돕는 조렵견이었는데 물가에 있는 오리들을 향해 돌진해서 놀란 오리가 공중으로 솟아오르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사냥꾼은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른 오리를 향해 총을 쏘고 총에 맞아떨어진 오리를 회수하는 것까지도 조렵견의 역할이었죠. 이러한 푸들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전래된 건 18세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점령했던 독일군에 의해서라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죠. 푸들은 프랑스에서도 처음엔 사냥개로 사육되었지만 다른 사냥개에 비해 성격이 온순하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어 귀족 여성들에게 반려견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의 국견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가정집에서 마냥 사랑만 받고 살아왔을 것 같은 푸들이 그와는 반대되는 역사를 지녔다는 것이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푸들에 대한 색다른 지식을 얻으셨길 바라며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며 반려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로도핀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는 강아지의 눈질병, 각종 암과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강아지도 노화가 진행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블루베리는 강아지의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섭취할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 노란 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소형견은 3알에서 5알, 중형견은 10알 미만, 대형견은 15알 미만으로 꼭 적정량을 지켜서 급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은 바로 초콜릿. 초콜릿을 사람에게 적당히 좋은 기분과 달콤함을 주지만 강아지에겐 그저 도구로 작용해요. 카카오 열매씨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중독을 일으켜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반려견이 초콜릿을 이미 먹었다면 빠르게 동물병원을 찾아 위 속 초콜릿을 제거하는 처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독 현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이후에 나타난 후 약 7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당장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넘기는 행동은 위험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마지막 3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3교시는) 반려견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기 시간입니다. 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훈육에서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인데요. 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견종이라 초반에는 다른 개들과 달리 사람하고 눈싸움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지기 싫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니 보호자 여러분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려견이 먼저 시선을 피할 때까지 엄격하게 훈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개로 성장해갈 소지가 다분한 견종이라고 해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푸들이라고 해도 한 번의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몇 차례씩 반복 학습을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오늘 첫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람들의 태도는 동물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견생 수업이 여러분에게 보호자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곡 B2B의 너나 잘 살아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출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백서연, 진행해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